푸른밤 종현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요, 나레이션 대사들이 참 인상적이죠.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면요, 가끔은 착각해도 좋다. 엄마를 행복한 요리왕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면 지질이 맛없는 도시락 정도는 투정 없이 먹어줘도 그만이다. 행복한 착각에 굳이 성급한 진실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 가끔은 착각해야 행복하다. 원래 사람들은요, 특히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착각을 하게 돼 있대요.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잘된 건 내 덕에, 잘못된 건 남 탓이고, 뭐 이렇게 내 위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자괴감이 바닥으로 향해 있을 때는 그 착각이 반대로 작용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착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착각에 빠져 단순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는 것도 어쩌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11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세상의 중심이었고 유행에 민감했었던 11월 26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몽니의 아리따운이었습니다. 몽니분들의 시원한 노래 또 들었습니다. 보컬분들 진짜, 보컬분 그 가사도 그렇고 목소리도 되게 인상 깊은 것 같다라는 생각. 푸른밤에서도 또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또 좋은 앨범 나오시면 한 번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 왔죠?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 많이들 사연 주셨는데 눈 왔다고, 그땐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쯤에 이제 연습 가느라고 딱 집에서 나왔는데 눈이 진짜 많이 내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많이 와서 소복이 쌓인 곳들도 있다고 사진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요, 예쁜 눈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날씨도 그만큼 추워졌다는 거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감기, 건강 잘 챙기시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예쁜 눈들도 많이 보시고 추억으로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어떠한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착각 어떻게 바라보세요? 나쁜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오프닝에서 이야기하고 소개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착각은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의견을 주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 착각 무서운 것 같아요. 조금은 두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당장 또 생각을 해보면 착각이라는 건 좀 두려운 존재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빠지는 함정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는데, 또 오프닝을 소개해드리면서 그래,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내는 착각들도 많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고쳐 먹어봤습니다. 자, 오늘 고독시 클럽 디어 클라우드 앤 안시 오시죠.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푸른밤에서 라이브 MBC 화음 공개 방송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12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리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신청 게시판 열려져 있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자정까지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푸른밤과 함께하는 라이브 MBC 화음은 다음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화요일에
라디오에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롯데시네마에서 진행 예정인 가을 무비 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위플래시, 아메리칸 셰프 등 음식과 음악을 테마로 한 10편의 영화가 상영될 거라고 하고요. 온라인 예매는 불가능하고 현장 예매가 가능한 번호를 1인 2매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창작 뮤지컬 당신이 잠든 사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예술마당 3관이고요.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8시 티켓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일국 주연의 영화 타투 예매권도 있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개봉 예정이고요. 1인 2매 온라인 예매권 발송해드립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세정웰메이드, 다우닝 산업, 트랙스타, 롯데관광개발, 글로리아 교육재단, 생상, 베스킨라빈스, 환인제약, 평안, LNCPAT, 재능교육, 주식회사 하림, 속쓰리맨 갤포스, 삼보테크노타워, LG 베스트샵, 조이시티, KDB, 대우증권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도 한번 만나신 적이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라이프 앤 타임이라는 밴드의 곡을 가져왔고요. 예전에 그 라이브 코너 나오셔서 정말 멋진 연주와 음악을 또 보여주시고 가셨는데 그때 또 앨범을 주의 깊게 듣다가 제가 빠졌던 곡이 한 곡 있어요. 되게 급류라는 인트로송 1번 트랙에 이제 있는 곡인데 이분들 연주가 정말 기가 막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눈앞에서 보면서도 진짜 놀라웠고, 사실 라이브 코너로 만나기 전에 이제 음원으로만 들었을 때도 와 대단한데? 노래 너무 좋은데? 대단하다. 이 연주가 진짜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팀인데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곡 자체는 또 라이브를 안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때 My Loving City가 되게 저는 라이브로 감명 깊었고 음원으로는 이 급류라는 곡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라이프 앤 타임의 급류 듣겠습니다. 라이프 앤 타임의 급류 듣고 왔습니다. 되게 시원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사운드 자체도 진짜 시원한 것 같고 기타, 베이스, 드럼의 이 섹션들이 보통 합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연주자 분들입니다. 자, 3678님, 저 방 인테리어에 쓸 페인트를 샀어요. 흰색, 회색, 민트색. 색 조합은 센스 없지만 어떻게든 되겠죠. 쫑디 방에는 무슨 색이 많은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방에는 압도적으로 까망색이 많아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침대 커버도 회색에서 검정색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벽도 시꺼매, 장롱도 시꺼매, 천장도 시꺼매, 침대도 시꺼매.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장판색이나 그런 거, 월넛?
월넛이라고 하나? 뭐 그런 월넛 색깔이라고 하는 되게 짙은 갈색이 일단 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문이랑 벽난로에만 흰색이고 나머지는 다 까만. 그렇습니다. 전 까만색이 좋아요. 창문도 싫고요. 까만색 창마기를 달아서 미닫이로 닫아놨고 그렇습니다. 전 지수림님, 저는 직장인 26일 차 19살 소녀입니다. 아직 모든 게 처음이라 실수도 하고 그런 저에게 실망도 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점점 잘할 수 있겠죠. 10대의 마지막 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게 가끔은 너무 허탈하고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좋은 경험이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어찌 보면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래저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랴 힘든 하루하루 그러면서도 좀 설레고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남들과 조금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에서 허탈함과 이런저런 것들이 올 수 있지만 그것에서 오는 많은 배움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선택했던 그 길에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각자의 기회비용이라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기회비용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수님의 삶에 있어서 그 시간들이 또 값진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나중에 또 생각해 봤을 때 와 진짜 그때 그 선택하길 되게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7696님, 내일 스페인에 가요. 첫 해외여행이라 너무 떨리고 설레고 무섭네요. 익사이팅해야 할 20살을 재미없게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갈 무렵에 여행할 기회가 생겨서 정말 좋네요. 추억 많이 남길 수 있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요. 20살, 익사이팅 해야 할 20살. 난 20살 때 뭐 하고 있었지? 활동하고 있었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죠. 저에게 있어서 20살도 좀 익사이팅했죠. 왜냐면 안 하던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익사이팅했죠. 되게 긴장감 넘쳤던 것 같아요. 저는 텐션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던 그게 막 신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촉이 어떠한 신경이 상당히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곤두서 있었던 시절은 아닌가 싶네요. 박수민님, 내일 연탄 봉사활동을 하러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즐겁게 일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두근거리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동무도 잘 해드리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 하러 다녀오시는군요. 잘 다녀오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탄 봉사활동 이런 것들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봉사활동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추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9887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 분야 종사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종현 씨는 좋아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것과 좋아하진 않지만 마음이 편한 것 중에서 어떤 쪽을 택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좋아하는 일인데요. 가끔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가 돼야 좋아하는 일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해요. 근데 마음이 절대 편하진 않거든요. 몸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기 위해서 또 지금 계속해서 경력과 등등등을 쌓아가는 과정이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마음도 되게 편한 날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몸도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계속 이걸 할 거예요. 저의 선택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글쎄 사람마다 시기적인 부분 또 본인의 나이 뭐 등등등 이런 환경들을 따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몸적으로 심적으로 힘들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도 편하면서 좀 내가 그다지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심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얼마나 또 어떤 일을 어떤 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을 했냐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선택 잘하시고 또 푸른밤에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에즈원과 한혜가 함께한 1분만이라도, 그리고 W.N. 웨일의 스타더스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슴이 널 자꾸 불러 아무리 지우려 해도 희미한 미소가 나를 울려 나를 감싸던 네 향기 먼지처럼 흩날리고 When you look in the sky 별이 불어오던 밤 푸른 달 푸른 숲 푸른 너의 숨소리 텅 빈 하늘 가득 여름 별자리 고운 빛 가득한 오색 은하수 MBC FM for you Maybe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국민 MC 유재석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이분은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귀도 훔치고 가슴도 흔드는 선곡을 해라. 푸른밤 가족들의 국민 선곡 요정입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 할게요. 로시 클럽.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매주 푸른밤 가족들의 귀와 가슴을 훔쳐가지만 매주 기꺼이 주고 싶은 마음도둑 나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루팡 오늘 루팡 같아요? 루팡이네요. 도둑이라서. 루팡. 아유 오늘 모자도 무슨 모자죠? 그냥 빵모자. 빵모자. 자, 그래 어찌 지내셨는지. 저는 그냥 지냈습니다. 그냥 전에 알겠어요. 자, 나인 씨 제가 오프닝에서 뭐 마음을 움직이는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또 앞서서 소개를 했었는데 네. 나인 씨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말 뭐 그런 거 있나요? 이런 건 되게 어렵다. 글쎄요. 어떠세요? 있으세요? 그런 거? 딱 기억나는 명언 같은 지금 거? 당장 딱 생각나는 거는 문장이 있긴 해요. 네네네네. 전 시도 있고요. 생각나는 시도 진짜? 있고 되게 많은데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필요해요라는 I need you. 그러니까 이게 시의 마지막 어. 그러니까 시의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음. 그 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네. 그 당신이 필요해요라고 나한테 말해줘서 나는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조심히 살아갑니다. 뭐 이런 내용의 시거든요. 멋지다. 네, 그래서 이 시를 되게 저는 좀 시 제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외국 시여서 지금 당장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맞아요. 네, 그게 참 그래요. 외국 시인인데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멋진데요. 네, 되게 멋있는 시였어요. 네, 어쨌든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말 그리고 뭐 인생의 명언 이런 거 좌우명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나인 씨는 좌우명 있으세요? 전 좌우명은 없는데 저번 주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여기보다 어딘가에 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늘 이렇게 여행하는 것처럼 살고 싶은? 움직이는 네, 찾아가는 그런 거. 뭐 그런 거. 여기보는 어딘가에. 네. 뭔가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요. 오늘 주제 뭘까요?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완연한 가을이 거의 지나고 있잖아요. 네. 낙엽이 막 밟히고 있는데 그래서 바스락바스락이라는 주제로 한번 선곡을 해와봤어요. 바스락바스락. 참 뭐랄까 귀여운 소리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래요. 쓸쓸한 소리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쓸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발음은 좀 귀엽잖아요. 바스락바스락.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면 다 귀여운 것 같아요. 뭐든지. 네.
쫑디. 아이 뭐예요? 나인. 자, 바스락바스락 네. 주제로 어떤 곡을 첫 번째 곡으로 가져오셨는지. 한 달 전이었죠. 네. 일단 한국 클래식계에 엄청난 경사가 있었어요.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 우승자가 나온 일이었었는데요. 그렇죠. 저는 일단은 클래식이 굉장히 문외한이어서 네.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찾아서 한번 들어봤었어요. 네.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잘 모르는 문외한의 귀에도 좋은 그런 연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번 그 선곡을 해봤었는데 쇼팽 24개 전주곡 중에서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싶어서요. 네네. 그래서 두 곡 이어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24개 전주곡 중에서 그렇죠. 작품 번호 28번 C장조하고 네. 2단조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오나요? 네, 이어서 듣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진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쇼팽 24개 전주곡 C장조 그리고 2장조 2단조. 2단조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조성진의 연주로 들은 쇼팽의 24개 전주곡 1번 C장조와 몇 번이죠? 이거는 4번 2단조 그렇죠. 두 곡 듣고 왔어요. 네. 뭐 연주가 시작부터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일단 조성진 씨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그냥 뭐 타이틀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자다. 뭐 이렇게 됐지만은 그 이전에 일단은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클래식 피아니스트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긴 했었으나 네. 이번 우승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된 이유는요. 이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이 5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콩쿠르래요. 네. 게다가 1927년부터 시작한 굉장히 정말 오래됐군요. 오래된 국제 콩쿠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배출한 피아니스트들도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네. 현재 클래식계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언제나 이 콩쿠르의 우승자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한국인 최초로 조성진 씨가 우승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당시에 이 그 실황 연주가 들어있는 앨범이 발매가 됐었는데 네. 아이유 씨랑 FX가 그때 나왔었는데 네네. 그들을 제치고 음반 목록에서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했었던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사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화제를 낳았던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클래식을 또 푸른밤에서 소개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좀 종종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예전에 녹턴을 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야상곡을.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런 피아노 연주곡이라든지 클래식 곡들로 함께하는 푸른밤도 참 낭만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또 이제 고독식 클럽도 맨날 팝이나 가요 말고 네네. 이렇게 좀 색다르게 좋죠. 클래식도 가져와 보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래요. 바스락바스락에 맞춰서 또 네. 조성진 씨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네요. 네. 자, 연주곡 들어봤어요. 다음 곡 뭐예요? 다음 곡은요. 이 연주곡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힙합 곡입니다. 피아노 위주의 힙합 곡인데 네. 로직이라는 남자의 앨범의 인트로곡을 골라봤어요. 굳이 인트로곡인 이유는 인트로곡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인트로입니다. 네. 로직이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있죠. 저 그거 쓰거든요. 그렇군. 그거 어려워요. 무슨 소리예요? 큐베이스보다 어렵죠. 아니요, 큐베이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로직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요. 자,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네. 로직의 인트로 듣겠습니다. 로직 언더 프레셔입니다. Alright. Or higher, probably, right? Fuck it. Just record it. Who cares? 1, 2.
I just wanna make these music lovers remember again. While the haters fall back like September again. I was hoping 3 stacks and big would assemble again. Drop the politics and bring us together again. 로직의 인트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로직 언더 프레셔. 언더 프레셔는 로직의 앨범 제목이에요. 네. 그 힙합 앨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상당히 R&B성이 짙은.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힙합이랑 R&B의 그 트랙 차이가 뭘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아무래도 어쿠스틱 피아노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R&B 느낌이 강하지 않았나. 그렇죠. 리듬은 아무래도 힙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힙합 트랙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코드가 단순 진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루핑이 좀 많아야 네. 이젠 힙합 그루브를 생성하는데 더 용이한 것 같고요. R&B에서는 일단 이제 코드진이 더 가겠죠. 블루스를 좀 더 이제 리듬 앤 블루스다 보니까 블루스 코드라든지 뭐 그런 재즈한 코드 성향들이 좀 많이 도드라지는 것 같고 지금 좀 말씀하신 것처럼 피아노가 이제 진행이 따다닥 나와주니까 그니까. 예, 첫 박자를 팍팍팍 잡아주니까 더 많이 그런 R&B성이 좀 내비쳐지는 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로직이라는 가수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 2014년 10월에 그 데뷔 앨범이 나왔어요. 근데 네. 데뷔 앨범 이전에도 믹스테이프를 계속 그 뭐라 그럴까 발매라고 하기는 너무 공식적인데 네, 믹스테이프를 계속 이렇게 뿌렸대요. 믹스테이프 그렇죠. 뿌리는 거죠. 믹스테이프. 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데뷔 앨범 이전에 이미 매니아층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속을 보니까 이기 아질레아라고 작년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랩곡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네. 그 래퍼가 소속된 데프잼 레코드의 그 래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레이블의 래퍼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자켓을 보고 흑인이구나 했어요. 네.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얼굴이었어요. 흑인 꼬마 소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백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얀 얼굴을 조금 거뭇게 칠해서 자켓을 넣었던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그렇군요. 네,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로직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네. psychological이라는 이 심리적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그 중간에는 psychological의 그렇습니다. 그 로지컬에서 로직을 따온 거군요. 네. 14년도에 데뷔를 한 그런 맞습니다. 가수네요. 그 전에 이미 뭐 믹스테이프를 많이 또 뿌려서 유명했지만 믹스테이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까요?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믹스테이프에 대한.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힙합 네. 가수들이 많이 쓰는 거고 그렇죠. 그 뭐랄까 스스로 이제 간의 수공업 같은 느낌으로 먼저 만들어서 집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뿌려서 본인의 어떠한 입지를 다지는 언더 활동을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이죠. 한국에서도 믹스테이프가 상당히 많고. 그래요. 네, 믹스테이프는 그리고 보면은 트랙 수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재밌다. 왜냐면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는 곡이 짧은 경우도 되게 많고. 왜냐하면 래퍼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본인의 어떠한 실력이라든지 그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한 곡들이 좀 많이 응축되어 있어서 네. 프로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짧은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밌다, 곡수도 재밌다. 되게 많고. 궁금하네요. 믹스테이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믹스테이프이지만 네. 요즘에는 좀 음원으로 발매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음원 발매 사이트는 아니지만 네.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힙합 가수분들은 대부분 또 언더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믹스테이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믹스테이프의 개수 자체도 상당히 좀 뭐랄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 몇 있- 개야, 나 몇 개야 이런 거. 그 팬들 사이에서 그런 뭐 아웅다웅이 있더라고요. 와, 재밌네요. 야, 네가 좋아하는 너 가수는 믹스테이프 2개?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다들 그 믹스테이프를 들으면서 또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샘플링을 좀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 음원 발매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재밌다. 네. 이게 또 근데 또 힙합 세계는요, 정말 새로운 세계예요. 네, 진짜로. 미국에서도 이제 믹스테이프의 문화가 있어서 네. 그들도 이제 믹스테이프의 문화를 거쳐서 이제 데뷔한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믹스테이프로 이제 리듬을 쓰거나 네. 어찌 보면 도용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써도 전혀 제지를 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힙합 아티스트 믹스테이프는 네, 믹스테이프. 뭐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신기하네.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또 보면. 새로운 이제 등용문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요. 믹스테이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그러네요. 자, 다음 노래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다음 곡은 소개한 적이 있는 호주 아하. 아티스트입니다. 챗 페이커. 챗 페이커. 챗 베이커 아니고요. 챗 페이커입니다. 페이커 F입니다. 골드라는 곡 가져왔어요. 그래요. 이 네.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눌까요? 네. 이제 2부를 맞춰야 되는데 이 곡으로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챗 페이커의 골드라는 곡 설명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챗 페이커의 골드 듣겠습니다. You gotta know I'm feeling love made it go.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미루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고덕시 클럽. 나인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바스락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곡들을 또 듣고 있는 거겠죠. 네. 자, 챗 페이커의 골드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이거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듯한. 좀 이렇게 그 부르는 목소리가 음, 나른한 느낌, 나른해요. 좀 게으른 느낌도 들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그쵸? 음. 이 챗 페이커라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찾아봤던 네.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음, 챗 베이커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네. 이름이 챗 페이커라고 장난해? 이러면서 찾아들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야 이 사람 이러면서. 챗 페이커. 예. 심지어 페이커야. 그러니까요. 어. 근데 알고 보니 이 챗 페이커도 챗 베이커를 좋아해서 이 이름을 만들었다네요. 그런 얘기가 또 있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음악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릅니다. 네. 일단 뭐 소울, 재즈 그리고 PBR&B 게다가 다운 템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립합까지 좀 미디움 템포인 곡들을 좀 잘하는 네네. 그게 강점인 분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요즘에는 시킨싱 사운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어쿠스틱 사운드, 뭐 디지털 사운드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막 그랬었지만 그랬죠. 이제는 가상악기들이 상당히 많이 네. 자리를 잡은 세대다 보니까 이 가상악기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 그 얼마나 아이디어 싸움. 얼마나 적재적소에 또 배치를 하냐에 맞아요. 따라서 상당히 뭐랄까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음악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발전됐다고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미래지향이라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재료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미국이면 미국 재료가 있고 네. 한국이면 한국 재료가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게 다 재료는 똑같고 가상악기들. 이제 시작해봐. 이제 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요즘에는 판매를 하니까 네. CD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CD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구매할 판매하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음원들까지. 가상악기들은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음원들을. 것들. 네. 그러고 보니까 힘들죠. 자꾸 욕심이 나. 저 진짜 어떡하지? PBR&B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저 지금 포기 중. 아 진짜로? 장난이에요. 트랙 만드는 거요? 트랙. 그러니까 일단 멜로디 먼저 쓰고 이제 편곡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야 이게 진짜 꼬고의 끝이니까 PBR&B 같은 경우엔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감성을 놓치면 안 돼서 그러면 이게 계속 꼬다 보니까 그냥 일렉트로닉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EDM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네네. 들어서 네. 이거 아닌데 그래서 또 다시 돌아오고 요즘엔 좀 많이 헤매는 중입니다. 진짜 힘들긴 하겠다. 근데 일렉트로닉으로 돌아갈 때 잠깐 펑크도 생각해주고 예. 그냥 원래 본 R&B나 소울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어려운 제가 장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게 펑크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면 어느새 펑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또 그게 아니니까 다시 언두를 계속 누르고 언두 뒤로 이놈의 가기. 언두. 네. 언두도 많이 하면 언두가 안 돼요. 그니까요. 네. 어쨌든 자, 셋 페이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고 장르에 네. 대해서도 얘기를 좀 그랬습니다. 나눴습니다. 음. 다음 곡 뭘까요? 다음 곡은요.
이렇게 설명하면 재밌겠다. 그 아까 샘플링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의 이 곡 때문에 샘플링이 저작권 그 소송에 걸렸었어요. 그래요. 처음으로 저작권 소송이 걸렸던 거죠. 샘플링 때문에. 비즈마키라는 래퍼가 있었는데 네. 91년도에 이 노래를 그 상대로 저작권 등록을 전혀 안 하고 상대방한테 오케이도 안 받은 상태에서 샘플링을 한 거예요. 무단 샘플링을.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겼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때부터 힙합 하는 사람들이 샘플링을 할 때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 시작했던. 네네. 결국에 샘플링의 아버지. 샘플링 어떤 룰을 창시자. 그렇죠. 룰의 창시자 했던 노래의 주인공인데요. 길버트 오설리반이라는 아일랜드 출신 싱어송라이터예요. 네네. 노래는 막 되게 막 힙합적이고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올드팝 같습니다. 네. 요즘에 듣기 딱 좋은 곡이에요. 노래 제목은 Alone Again이라는 곡이에요. 자, 역시 힙합 하는 사람들끼리는 묵인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길버트 오셜리반은 절대로 힙합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안 돼요. 자, 길버트 오셜리반의 Alone Again 듣고 오겠습니다. Wait a little while from now, if I'm not feeling any less sour,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n. 길버트 오셜리반의 Alone Again 듣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아는 노래죠. 네네. 근데 이 노래도 참 신기한 게 뭐 명곡은 다 그렇겠지만 우연히 만났을 때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나 이 노래 알아. 그러면서. 이 노래 이 멜로디 이러면서 가을이랑도 좀 그렇죠, 잘 어울려요. 어울리죠. 기타 소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네. 그리고 좀 옛 곡이라 그런지 믹스 상태도 되게 좀 뭔가 투박한 느낌이 있어서 이 시간과 맞아. 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참 그 투박한 느낌을 내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이제는 정말 왜냐면 일단 레코딩 상황 자체가 이제 다 디지털로 달라서. 넘어가니까 맞아. 섬세함의 끝이죠. 날카로워지면 정말 끝없이 정말 맞아. 날카로워질 수 있는. 근데 또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옛날 거 들어보면 옛날 게 훨씬 더 뭔가 두텁게 좋으니까. 좀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디지털로는. 맞아. 진짜 믹스로 제가 따라하려고 몇 번을 뒤집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해피 버스데이라는 제 네. 소품집에 들어있는 곡 있죠. 알죠. 그 노래를 이제 좀 믹스를 예스럽게 예스럽게 하려고 몇 번이나 뒤집어 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왜, 그 리버브감도 좀 네. 있고 옛날 재즈 느낌 나게 네. 해보려고 했던 거죠. 네, 스탠다드 재즈 느낌을 네. 좀 내고 싶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이게 그러니까 좀 녹음 자체를 인풋을 좀 아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맞아요. 어쨌든 어쩔 수 없죠. 길버트 오셜리반 네, 누군지 그렇죠. 네. 이분은 46년생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고요. 이 노래는 그 72년도에 발매한 두 번째 정규 앨범 수록곡인데 네네 6주간 1위를 했었던 당시에. 멋지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91년도에 또 샘플링을 네. 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길버트 오셜리반의 곡을 알고 계신 분들도 지금 푸른밤을 듣고 계시다가 와 오랜만이다 이러셨을 것 같네요. 맞아요. 자 이제 다음 곡 마지막 바스락바스락 그쵸.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마지막 곡. 낙엽이 다 떨어지면 뭐가 오는지 알죠? 낙엽이 다 떨어지면 헤어진 연인에 대한 생각이 와요. 진짜로? 예? 그래요. 장난입니다. 그 낙엽이 다 떨어지면 네. 눈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눈에 대한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마지막 곡은 네. 뭐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노래 들었으니까 이번 영국 싱어송라이터 노래를 들어야 되겠죠. 스팅의 노래를 가져왔어요. 나연 씨 스팅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꼭 한 번씩 나오잖아요. 특히 이렇게 추운 날 들으면 진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스팅 기타 자체가 네. 그냥 끝이잖아요. 이 노래도 5초. 이 노래도 끝이에요. 5초에서 끝. 네, 맞았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노래 제목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he Snow It Melts the Soonest라는 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Oh, the snow it melts the soonest when the winds begin to sing, and the corn it ripens fastest when
the frost is settling in, and when a woman tells me 스팅의 The Snow It Melts The Soonest 듣고 오셨습니다. 네. 노래 딱 듣자마자 음. 되게 아이리시풍인 것 같다. 민족 음악 뭐 네. 이런 느낌 되게 네.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민요입니다. 민요라고. 영국의 노썸브라이언이라는 지역의 민요래요. 1821년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도 이제 기록이 되어 알 수 있는 있는 민요. 그 정도의 민요인 거군요. 네. 그 노래에서도 느껴지듯이 어떤 민족색이라든지 어떠한 뭐랄까 생명력이 느껴지는 곡인 것 같아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 뭐 뱃노래 네네. 뭐 이런 것도 아직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래 한 번 들으면 못 잊는다는 거거든요. 전 그런 것도 신기하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노래의 기원이 네. 이야기라는. 그래서 이야기를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전할 때 네. 거기다가 멜로디를 붙여서 이렇게 좀 더 해가지고 편안하게 외우기 전했대요. 쉽게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노래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 노래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공부해 보면. 그렇겠네요. 네. 전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저기로 전달될 때 또 멜로디가 붙고 그렇게 된다라는 걸 네네. 처음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꾼이 음. 굉장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왔다 여행을 갔다 하잖아요. 하면서. 네, 그래서 이 동네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노래였다는. 또 어찌 보면은 이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네네. 어떠한 이야기로 이제 또 왕의 남자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네네네. 그렇죠. 같이 이제 풍물놀이꾼이라고 맞아요, 하나요? 맞아요. 그런 놀이꾼들이 식으로. 함께 또 음악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 전해지고 뭐 그런 것들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 당시의 히트곡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겠죠? 대단한 거다. 추장가 기가 막히네. 대단하다, 대단해요. 장난 아닌데. 와, 몇 년 히트하는 거야? 차트 1호네, 차트 1호.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스팅의 노래를 받아봤는데 네. 들어봤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럼요. 네. 일단은 이 앨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이 앨범이 특이한 게 2009년에 나온 스팅 앨범인데요. 네. 일단은 스팅이 쓴 노래라기보다 민요나 캐럴, 뭐 자장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앨범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앨범 자체가 스팅이다라고 하기보단 이런 식으로 민요 같거나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기만의 스케일이 있다면 네. 이 앨범 자체는 스팅의 스케일이 아니라 다른 곡들을 가지고 그렇죠. 리메이크를 한 거니까 네네네네. 근데 굉장히 겨울 같아요. 그 앨범의 제목도 If on a Winter's Night 이 제목에서부터 그러니까 겨울을 좀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앨범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추워질 때부터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한 1년 전, 1년 반 전에 생각을 했었던 건데 네. 내가 한 40, 50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가수를 하고 있다면 네. 이런 동요 음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4, 50대에 만든 동요 앨범. 네, 왜냐면 제가 그때쯤 되면 또 아버지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요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다. 네. 동요뿐만 아니라 상상이 안 돼요. 저도요. 그죠? 네, 그래서 상상이 뭐 이제 한 30년 남았습니다. 왠지 쫑디가 나비야를 부르면 뭐가 R&B 스케일이 나올 것 같고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니야. 동요로 불러야죠.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뭐 많이 기다리시면 언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좋다. 제가 가족이 생겨야 되겠죠. 어쩜 이렇게 근데 계획이 많으세요? 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난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뭐가요? 그냥 내일을 모르고 사는 어떻게 보면 게으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일도 다 이렇게 계획이 짜지는 되게 부지런한 사람도 있지만 네네. 쫑디는 정말 40, 50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그냥 수가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아니에요. 뭐. 전 다 알아요. 이게 가볍지 않게 된다니까. 결국엔 프로젝트가 되더라고요. 그 옆에서 지켜본 바. 예, 그래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 오늘 스팅의 노래까지 소개를 쭉 해주셨고 마지막 곡까지 받아봤어요. 바스락. 네. 오늘 어떠셨는지.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 바스락바스락을 선곡해오면서 락을 선곡을 안 한 게 참 아쉽네요. 바스락. 네. 답. 부수는 락. 정말 바스락. 그거 하나가 조금 오게 튀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어쨌건 스팅이 있었잖아요. 그럼 됐습니다. 맞아요. 스팅 있으면 다 정답이야.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을 기대하겠고요. 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9시 보내드리면서 조니 미첼의 리버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It's coming on Christmas. They're cutting down trees. Oh love, oh love, oh love, yeah. Oh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스무 살이 되면서부터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어왔다. 하지만 학업이랑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달 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불편한 마음에 교통비와 식비 정도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게 됐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곤 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 외로움도 밀려오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져서 오랜만에 들어가 본 SNS.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더 쓸쓸해졌다. 내가 없어도 다들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들의 부재를 항상 신경 쓰고 있었는데,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를 만나지 않고도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슬펐다. 언제나 그랬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그런데 내가 연락하지 않으니까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참 헛헛하게 만들었다. 나만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걸까? 문득 그 사실이 싫어져서 다시 SNS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보면 나에게 그들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큰 것 같다. 그래도 지금의 마음으로는 예전처럼 사람들을 대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먼저 연락 못하겠다. 사람 마음은 주는 것만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늘 내 쪽에서 당겨야만 멀어지지 않는 관계들.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나의 빈자리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까? Nice to meet you where you've been. I can show you incredible things. 하루의 끝, 오늘은 Y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로데스의 Blank Space 였습니다. 그래요. 노래도 조금은 뭔가 우리를 이렇게 침착하게 만들어주고 사연 자체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친구와의 우정이라든지 지인들과의 연락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되는 사연이었는데 글쎄 저는 일단 사연 보내신 분한테
너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알고 계신 것처럼 내가 준 것만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인간관계.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지만 어찌 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 자체가 누군가에겐 되게 길 수 있지만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의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들도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다들 바쁘고 본인들의 인생에 조금 많이 치이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런 것들 많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먼저 연락을 하는 입장이 왜 내가 돼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럼 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이렇게 먼저 연락 온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편이고 뭐 그걸 안 하게 되면 진짜 저도 휴대폰 진짜 시계로만 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도 인간관계 자체가 넓지는 않고 그리고 깊은 사람들과는 제가 먼저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락 안 한다고 넌 연락 안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깊이가 다르다 혹은 내가 더 많이 이 글을 땡기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연락의 빈도나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가 이렇게 또 우정의 깊이와 크게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이런 마음도 표현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 왜 너는 내 연락 안 하면 연락 안 하냐? 이렇게 좀 투덜대듯이. 제 친구 중에 그랬던 친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에도 가끔씩 생각나서 먼저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술 마시면 그 얘기 꼭 꺼내지만 야, 너는 연락을 안 한다고 사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전 술 먹고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사연 좀 볼까요? 2848님 여자친구랑 캠핑을 왔는데요. 말 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집에 가버렸어요. 지금 혼자 라면 먹는 중인데 너무 쓸쓸해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웃었죠? 이게 너무 상황 자체가 너무 극적이어서 말싸움에서 저 혼자 지금 캠프 밖에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예상했는데 집에 가버리다니 어떡해요. 그걸 보냈으면 안 되죠. 아유 캠핑이라고 하면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 내서 두 분 함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려고 하셨었던 걸 텐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여자친구분도 그렇고 잡으시지 어떻게든 잡았어야 됐어. 무슨 일로 싸우게 됐건 잡았어야 됐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집 앞에 가서 사과하시는 게 물론 잘못은 안 했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다퉜으니까 빨리 푸시길 바랄게요. 라면 다 먹고 하세요. 이은화님 오늘 하루 16,000보를 넘게 걸었어요. 근데 몸무게는 올 하반기 최고점을 찍었네요. 남은 2015년에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려고 트레킹을 다녀왔는데 완전 황당해요. 그래도 계속 트레킹 가야겠죠? 라고 16,000보면 12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야 대단한데요? 사실 몸무게 자체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건강한 이제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몸무게보다는 이게 또 건강을 생각할 좀 더 하셔서 이 본인의 어떤 올라가는 체력을 느끼심과 또 거울에 보이는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몸무게는 좀 더 올라가도 이제 다이어트는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육량은 사실 체지방보다 근육량이 더 중요한 거니까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691님 오늘 제가 정말로 입사를 하고 싶었던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너무 떨려서 실수를 많이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집에 오는 기차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에게 실망을 많이 해서 자신감도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힘내십시오. 사람마다 다들 실수를 하고 지내지요. 이게 또 물론 실수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이제 멋지게 보여주고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면접이라든지 사회에서 이제 보여줘야 할 것들을 좀 연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이 울지 마요. 예. 본인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또 끝은 아니니까요. 이영빈님, 누구에게도 말 한 번 꺼내지 못했던 짝사랑을 오늘 1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힘든 삶에 치여서 혼탁한 마음이 다시 순수해지는 것 같아서 치유가 되네요. 그 친구와 좋은 인연이 되면 좋겠지만 오늘만으로도 행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분 참 궁금하죠. 첫사랑을 지금 내가 다시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혹은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컸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궁금함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의 마음을 떠나서 그냥 궁금함만으로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을 좋아했었던 나의 되게 순수했던 그 시절을 되게 그리워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이걸 또 착각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전처럼 순수해질 것 같다라는 막연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4230님, 오늘은 저에게 기쁘고도 슬픈 날이었어요. 가고 싶었던 대학원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기뻤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들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대학원 가는 게 임용 시험이나 취업보다 훨씬 쉽다는 거. 그렇다고 제가 한 노력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진짜 힘들었는데 누군가 고생했어, 수고했어, 진짜 잘했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진짜 잘하셨고요. 물론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한 번 더 축하를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사람이 없었으니까 푸른밤에서 대신해드리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력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정말 힘든 시간일 수 있고 사람마다 노력의 깊이라든지 중요함의 무게는 다들 다르니까 그들도 본인들의 삶이라든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들 때문에 좀 많이 지쳐있고 힘든 시기일 수 있으니까 푸른밤에서 대신 이렇게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5892님, 이번에 수능을 나름대로 잘 봤는데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재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재수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네요. 저를 위한 선택인 건데 그런 시선을 느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들로 봤을 때는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5892님이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재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힘든 시기를 또 보내는구나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런 눈빛을 보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기도 하고, 뭐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설득한 결정이니까 다음 시험에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셔서 원하시는 좋은 학교를 가셔가지고 또 이제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수진님, 디자인과 다니는 학생입니다. 카페에서 밤새 과제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결과가 잘 안 나와서 힘드네요.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힘낼 수 있게 노래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꿈을 위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는 모습은 언제나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밤새는 거 진짜 저 이게 좀 멋있어 보여요. 밤새는 거. 저도 물론 밤을 자주 새고 많이 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저야 뭐 그냥 뭔가 과제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띵까띵까 노느라고 좀 밤을 많이 새는 편인데 막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면서 꿈을 향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길. 0297님,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중등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교생 실습을 하면서 만난 어여쁜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는 약속 꼭 지키고 싶네요. 힘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결과 있으시고요. 교생 실습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중학교 때 교생 실습 오셨었거든요. 그분들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2, 23, 24 이 정도신 거잖아요. 야, 제가 지금 26이거든요.
저보다 어렸을 때 또 어린 친구들 만나서 뭔가를 알려주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 거라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어렸을 때 봤을 땐 진짜 어른으로 보였거든요. 예. 그래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결과 내셔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했던 약속, 물론 그 친구들 본인들에게는, 당사자들에게는 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토이와 김예림이 함께한 피아니시모, 그리고 정재원의 너도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무 잎새 남실 바람이 바람 위로 하얀 구름이 나오지 말아요. 내 안에 살아요. 아무 이야기. 위로를 받고 싶은데 제가 위로를 받아도 될 정도로 힘든가 싶을 때가 있어요. 힘든지도 그렇다고 안 힘들지도 않은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선 위로도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0829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위로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위로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해요. 꼭 좋은 말,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은데 저런 말을 들으면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고요. 잘 될 거야 라는 말도 좋지만 지금 내가 힘든지 안 힘든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즐겁게 나를 만들어주는 것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곡 7703님이 신청하신 오지은의 고작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조연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